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할 때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리코박터 위염도 일으키고 위궤양도 일으키고 위암도 일으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있으면 이제 적응증이 되면 우리가 제균 치료를 하자고 권고를 드리는데, 이 제균 치료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표준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3제 요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PPI에다가 아목시실린을 쓰고요. 거기다가 클라리스로마이신을 씁니다. 클라리스로마이신. 일단 얘를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사제로 가는 거예요. 좀 다른 이제 약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기본입니다. 이건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모든 의사들이 거의 다 이걸 씁니다. 물론 뭐 이게 아주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게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다 씁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클라리스로마이신이라는 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PPI라는 게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게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해가지고 이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그러면 요 중에서 이제 요 두 개가 항생제거든요. 아목시실린하고 이 클라리스로마이신이 이제 항생제예요. 항생제인데 얘는 이해가 가죠. 얘는 이제 헬리코박터가 균이니까 이 균을 이제 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얘는 왜 쓸까요? 얘? 이 양성자 펌프를 억제하면은 무슨 이 헬리코박터를 치료하는데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약간 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만약에 위라고 해요. 위라고 하면은 헬리코박터가 사는 데가 이 표면이라고 그랬죠. 표면. 여기 이제 세포가 이렇게 표면에 세포가 있고, 여기 이제 위액이 이렇게 있어요. 위점, 이 점액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덮고 있어요. 덮고 있는데 헬리코박터 균이 이제 얘를 파고 들어가서 이제 산 속에서도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산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산 속에서는 헬리코박터는 잘 사는데 이 항생제는 잘 작동을 하지 못해요. 이 항생제를 우리가 헬리코박터 균을 죽이려고 이제 넣은 거죠. 근데 위의 산성 때문에 이 항생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떤 개념을 좀 아셔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거의 모든 항생제에 이런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요. 최소 억제 농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최소 억제 농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어로는 그 미니멈 이니비토리 컨센트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MIC라고 하는데, 여기다 90이라고 돼 있으면 이게 뭐냐면은 이 균의 90% 이상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의 최소 농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균의 90% 이상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의 최소 농도. 그러니까 이 농도는 낮은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높은 게 좋은 걸까요? 이거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것이 좋다. 왜냐하면 90% 이상을 똑같이 죽이는데 조금 써가지고 90% 이상을 죽일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많이 측정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봐서 pH 6.0인 환경하고요. 요건 이제 약한 산이죠. 약한 산이고, 그다음에 pH 7.4. 요건 이제 거의 중성에서 이제 약간 알칼리, 요쪽 거의 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 항생제가 얼마나 이 헬리코박터 잘 죽이나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엠피실린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에리스로마이신을 썼어요. 좀 다른 걸 썼죠. 왜냐면은 이제 얘 친척이 얘고요. 이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식실린 뭐 이렇게 실린이 비슷하잖아요. 이름이. 그다음에 얘도 뭐 스로마이신 이런 거 비슷하잖아요. 얘가 친척 정도 돼요. 에리스로마이신이. 사실은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나중에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친척이랑 성질이 이제 요런 이 양력학적, 이걸 우리가 양력학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화학적인 어떤 그런 특성이죠. 측정을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MIC가 엠피실린 같은 경우에는 pH 6일 때는 2예요. 2. 그러니까 2만 있으면 2가 이제 있으면은 90%를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7.4가 되잖아요. 그럼 0.25가 돼요. 거의 뭐 10배 이상 좋아지죠. 이게 2가 있어야 이때는 들었는데 이때는 그 10분의 1만 있어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에리스로마이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4 이상 있어야 돼요. 4 이상 있어야 되는데
조금 중성이 되면은 얘가 0.25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게 산성 환경에서는 잘 작동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조금 중성이 돼야지 좀 잘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항균제입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뭐 엠피실린 같은 거는 사실 페니실린 계열이거든요. 이게 페니실린에다 아미노기 붙인 아미노 페니실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세포 벽 합성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인 상태에서 헬리코박터가 막 이제 증식을 하려 그러면은 얘도 세포 벽을 막 합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더 잘 작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거는 아직 확실하게 딱 뭐다 이렇게 정설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산성도가 낮은, 그러니까 산성도가 낮다는 건 좀 중성에 가깝다는 거예요. 낮은 경우에 이 항생제가 더 잘 듣는다. 효과가 좋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이제 이 PPI라는 건 양성자 펌프거든요. 그러니까 위산을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억제하니까 산성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항생제 효과도 좋아지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이제 위액을 뿌리는 것 자체를 갖다가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액 자체의 어떤 양 자체를 줄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항생제가 위액이 사실 엄청 많거든요. 항생제 같이 넣어도 위액에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다 치쳐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얘가 효과를 작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내려가가지고 다시 흡수되겠죠. 흡수되면 간으로 가겠죠. 간에서 대사된 다음에 다시 전신으로 심장으로 오죠. 심장에서 다시 혈관을 타고 나가서 여기서 이제 혈관을 타고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돌아가지고 작용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바로 여기서 작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 PPI를 쓰면 위액의 양 자체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이 항균제가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항균제가 남아있도록 합니다. 남아있도록. 그리고 농도 자체도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액체 성분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농도 자체도 늘어납니다. 그럼 이런 측면에서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 PPI 자체가 항균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접시 같은 데다가 헬리코박터를 쭉 깔아놓고 이제 이 PPI만 줘본 거예요. 그랬는데도 얘가 성장이 억제가 돼요. 예, 증식 억제 효과가 원래 있어요. 원래 이 PPI는. 그것도 말이 많아요. 뭐 이것도 이 자체가 뭐 요소 분해 효소를 억제한다는 등 뭐 여러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접 억제 효과예요. 이건 직접 억제 효과. 사실 여기까지는 직접은 아니죠. 항균제 힘을 더 잘 하도록 해준다는 거지 직접 억제하는 건 아닌데 3번은 이제 직접 억제 효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3번이 메인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마이너 롤을 하는 거고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1번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게 이제 메이저고요. 3번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할 때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